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광채님이 제이비와 똑같은 아침 루틴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변함없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며 시선집중 기다려봅니다. 네. 네, 제이비도 방송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믹스커피 마시는 거죠. 달달하니 맛있죠. 네. 네, 1750님 매일 근무하면서 듣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남양주 백봉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과 운무 정말 아름답네요 라면서 사진도 2장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빨갛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모습이고요. 하나는 진짜 운무라 그러나요? 이런 거? 구름이 쫙 깔려가지고 너무 멋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그러면서 이건 예술 작품인데 거의. 예. 그쵸. 네. 그러면서 이런 당부도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도 이 아름다운 경치처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입동인데 그리 춥진 않지만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네, 뉴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좀 전한 내용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오후 2시쯤에 철거를 앞둔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명은 구조가 됐는데 7명이 매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그 가운데 1명 구조 중에 심정지가 와서 사망을 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 사고의 원인이부터 해가지고 짚을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매몰자 구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매몰자들이 좀 구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소방대원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조 이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호날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보태주셨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아크로비스타와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g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영장에 압수 물품으로 크리스찬 디올 제품 일체라고 적어놨다고 하는데 김형근 특검보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존 범죄 사실이 아닌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른 압수품 압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관저 이전 수사 과정에서 21g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디올 제품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디올 제품 일체라고 적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디올 의류, 디올 백, 디올 팔찌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고 압수수색 결과 제품이 수십 점 나왔다라는 보도도 어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특검이 어제 저녁 8시 8시 9분께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사저에 있던 디올 자켓 16개, 벨트 7개, 팔찌 4개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뻗쳤고 무엇까지 받았는지 이젠 가늠하기도 어렵고 가늠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게요. 그냥 매우 부적절하게 많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그제 입장문을 냈었죠. 그 입장문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이었는데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조치가 재판 진행 과정에 불필요한 압박이나 여론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루가 다릅니다. 네, 이 점 전해드리고요. 관련 소식 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3월 5일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의
집무실 겸 처소였던 건천궁을 둘러봤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 날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국능유적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건천궁의 공예품을 빌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전화였다고 하는데 이 건천궁에 그 비치되어 있던 물품들은 진본이 아니라 명장 등이 제작한 재현품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좀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14일 국능유적본부로부터 보안 2점, 보함 2점, 주칠함 2점, 백동촛대 1점, 사방 탁자 2점 등 모두 9점의 공예품들을 빌려갔다고 하는데 보안은 어좌 앞에 두는 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함은 왕실에서 옥새 등의 중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공예품이고 주칠함은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한 상자로 궁궐에서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도대체 왜 빌려달라고 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한국 문화의 우수성 홍보를 대여 목적으로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 행사용 물품 전시를 활용 계획으로 기재를 했다고 하고요. 전시 장소를 대통령실 청사라고 적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장소에 비치했는지는 관련 기록이 삭제돼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빌려간 이 공예품들 언제 반환을 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4월 15일에 반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년 꽉꽉 채워서 이걸 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대통령실 청사에 비치해 놓았던 건지부터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정말로 대통령실 청사였는지 아니면 한남동 관저였는지 그다음에 대통령실 청사라고 한다면 그 전에 보도 나온 게 있습니다. 영부인 집무실도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면 어디에 설치가 됐었던 건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임금놀이, 중전놀이 하려고 빌려갔던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인수님이 왕유로소이다 이건가요? 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고요. 신영관님은 디오를 이렇게 사절 많이 갖고 있다는 건 혹시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비교적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남겨둔 거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디오는 좀 저렴한가요? 엽기토끼님 등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유경옥 전 행정관이 가져갔다는 그 컨테이너 짐 찾았나요? 그 소식 없죠. 근데 네. 이거는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왔다라는 거니까 컨테이너에 담겨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사저에 이만큼 남아 있었다면 그 컨테이너 짐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죠, 다들. 거기엔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냐. 찾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번엔 내란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상원 수첩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해독 불가인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판독불능이던 수첩의 한 페이지를 특검팀이 해독을 해냈다고 합니다. 해독 결과를 보면 여인영, 소형기, 박안수, 김흥준, 손식 등의 이름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2023년 10월 전후로 진급 또는 인사가 이루어진 대상자라는 겁니다. 여인영은 2023년 11월에 중장으로 진급해서 방첩사령관이 됐고 소형기는 같은 시기에 방첩사 2인자로 진급했고 박안수는 2023년 10월에 대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됐고 김흥준은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임명이 됐고 손식도 같은 시기에 대장으로 진급해서 지상작전 사령관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들을 노상원 수첩에 기재를 해놨다. 여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강은 차후. 이런 그 표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강호필은 차후 진급 시킨다는 뜻으로 해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손식 그 지상군 작전 사령관 했다가 나중에 강호필 대장으로 이게 교체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계엄 준비, 내란 준비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하나의 물증이다. 특검은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같은 페이지에 또 이런 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별표 역행사 대비 민주당 쪽 구사단 34. 암호 같은 이런 표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군에서 통상 계엄 실행을 행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계엄 실행을 막는 걸 역행사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엄을 실행한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계엄 저지 세력이 역행사를 시도하면서 서울 근처의 구사단과 34단을 동원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준비한 걸로 특검은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총장 박 사전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을 하는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교육할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상원 수첩 해독 결과에 따르면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에 들어간 기점이 2024년 3월이 아니라 2023년 10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다는 겁니다. 훨씬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다. 이 사람들을 승진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인사를 하면서 계엄 세력 포진을 이루어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전부터는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토토로님 그리고 내란척결님 등 여러분들이 12.12가 계엄을 위한 교본이었겠네요. 12.12 쿠데타를 철저히 참고한 것처럼 보이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공개한 게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의 공문이 주미대사에게 전달됐는데 그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백악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공문은 총 2장으로 한 장은 설명 요지였고 다른 한 장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였다고 하는데 김영배 의원의 목소리 좀 약간 길 수도 있는데요. 좀 들어주시죠.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등등등등 쓰고요. 밑에다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에 전해달라 하고요.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느냐라는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주목할 점은 시점입니다. 12월 5일에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시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계엄 해제를 선언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달하라는 공문을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조태열 장관 스스로 뭐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습니까?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미대사한테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의 이런 공문이 갔다? 그래서 이중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따라서 어떤 계통에 의해서 이 같은 일이 저질러졌는지 이걸 밝혀야 하는데 김영배 의원은 결제 라인이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검이 수사할 게 추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 때 국무위원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저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적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저는 제 귀를 의심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지적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박상우 이 전 장관만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판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박빛나라님이 당신들이 피해자면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라고 좀 썽을 내주셨고 제가 쏠게요님은 LI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래도 되나요? 이거저거 모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12.3 내란에 대해서 직을 걸고 반대했던 사람 눈 씻고 찾아봤는데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 특히 고위직들 입으로는 뭐 계엄을 반대했네 뭐했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직은 그대로 보존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정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손해라고요? 아니 12.3 내란에도 불구하고 자리 보존한 대가로 몇 달치 월급 챙겨갔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클 겁니다. 변호사 비용보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관료사회의 민낯은 너무 처참합니다. 12.3 내란을 통해서 확인된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어록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에겐 영혼이 없다. 라고 주장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 주장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손톱만큼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역사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네, 5163님 그날 목숨 걸고 뛰쳐나간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라고 보내주셨고 레드헤어님 저런 분들이 국무위원이었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건 다 촌철님 같은 국민들 덕분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양분한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형법에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에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걸리면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왜 이 법안을 발의했는지는 여기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인종차별적 특히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혐중, 정서, 혐중 표현, 혐중 시위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법안이다. 이런 논평을 냈던데요. 표현의 자유가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은 나름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표현이라면 그건 존중받고 보호될 표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